2022년 FW 글로벌 컬렉션에서 찾아보는 패션 트렌드. 이번 시간에는 그 트렌드의 전반적인 주요 포인트와 아이템을 패션 히스토리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로어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룻바닥을 휩쓸고 다닐 정도의 길이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트렌드가 한 5년 전쯤, 그러니까 2016년, 17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었죠. 온 바닥을 다 쓸고 다니냐는 말이 따라다닐 정도로 이 롱롱 길이감이 무척 핫하게 유행했었는데요. 우리도 2017년쯤에 길이가 긴 로브나 롱패딩의 열풍이 있었죠. 이 롱패딩을 사려고 줄도 많이 서고 없어서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쯤부터 뭔가 길이가 좀 맥시해야 시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엑스트라 사이즈의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성복에 있어서 사이즈란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성복에서 5566 사이즈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그 외의 사이즈는 선택권이 좀 좁은 건 사실이죠. 또 같은 55 사이즈라도 사람마다 그 체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옷의 길이나 사이즈 선택은 맞춤이 아닌 이상 딱 맞기가 쉽진 않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이즈 스펙과 규칙을 언제, 누구를 위해 정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습관처럼 따르고 또 영혼 없이 몸을 사이즈에 맞춰왔잖아요. 이러다 보니 한편에선 사이즈 기준이 너무 차별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할 스토리는 패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저 길이감과 사이즈의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17년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옷의 길이와 사이즈에 대한 일탈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패션의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배트멍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모든 건 1617 FW 파리 컬렉션에 배트멍이 나타나면서 시작된 거죠. 배트멍의 디자이너 뎀나 바잘리아는 조지아 출신의 벨기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패션하우스에서 일하면서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도전의식을 가지고 2014년 배트멍을 설립한 후 그 다음 해 발렌시아가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발탁됩니다. 자, 이렇게 그는 2016년 파리 컬렉션의 혜성처럼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패션 시장을 배트멍과 발렌시아가로 들썩거리게 만듭니다. 16년 FW에 발표한 배트멍 컬렉션을 보면 어깨는 한없이 넓어도 되고 소매 길이는 이렇게 대책 없이 길어도 되고 스커트는 플로어랭스로 입는 성별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클래식과 스포츠, 꽃지르나 캐주얼을 제멋대로 믹스해서 입으면 그게 바로 패션의 뉴 노멀, 뉴 오더라고 주장을 한 거죠. 변해가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패션을 통해 던진 겁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관심이 디자인, 컬러, 새로운 창의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일상에서 보던 아이템을 들고 나와서 단지 길이감과 사이즈, 입는 방식에 대해 뉴 오더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렇게 뎀나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옷들이 과연 팔리기는 한 걸까요? 네, 이때부터 후디의 열풍과 그 혁신이 시작됩니다. 후디는 실리콘밸리의 출근복이 되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필수 코디 아이템으로 급상승했어요. 여기다 인플루언서와 래퍼, 셀럽들의 단골 아이템까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평상시 마켓에서 2, 3만원, 비싸야 1, 20만원 정도에 사던 맨투맨 후디에 100만원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치를 매겨버린 거예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은 열광했고 뎀나의 가치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후 5, 6년간 패션은 이 뎀나 효과로 오버사이즈와 긴 길이감이 트렌드로 자리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덕후들과 함께 다양한 밈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배트멍, 발렌시아가는 패션에 있어서 뉴 노멀, 하나의 장르로 등극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 2022년 FW 글로벌 컬렉션에서는 이 사이즈와 길이감은 어떤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아우터에서 스커트, 팬츠, 드레스까지 그 길이가 완전 맥시로 길어진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맥시 길이에 대한 럭셔리 브랜드의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반면 크롭 길이의 자켓과 아우터, 탑과 미니스커트까지 짧아진 아이템들도 확실히 많아졌는데요. 이게 점점 우리 눈에 익숙해지면서 크롭 길이감이 곧 대세로 자리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마켓의 포용성을 반영해서 이 노멀한 길이감의 트렌드를 살짝만 반영한 컬렉션들도 있었지만 이 롱롱과 크롭의 극단적인 길이감은 대세였습니다. 이번 22년 FW 컬렉션에서는 유독 댐라의 영향이 좀 돋보였는데요.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거의 2X 라지, 3X 라지 정도의 파더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프렌드 핏을 넘어선 파더핏은 각종 아우터에서 다양하게 보였습니다. 반면 이너나 미들웨어에서는 이렇게 몸에 착부 스타일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확 쪼라든 슈링큰 사이즈까지 정말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 쫄쫄이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 밀려옵니다. 트렌드가 이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스판덱스 소재는 이미 호황을 맞고 있고 그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한 저 루싱 디테일이 확실한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2년 FW 컬렉션에서는 많은 남성, 여성복 디자이너들이 이 스키니한 슬림핏을 선택했는데요. 그 메인에는 팬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컬렉션에서 이너, 아우터 세트까지 타이트한 슬림 라인을 보여주면서 실루엣과 사이즈, 또 길이감의 프로포션 밸런스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림 라인의 스키니핏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빛을 더 발했었죠. 이러한 극도의 슬림핏으로 스키니 라인의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에디 슬리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입생로랑 남성을 거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디올 홈무에서 이 스키니 실루엣의 대명사로 그 명성을 휘날렸으니까요. 또 에디 슬리먼 이름을 슬림맨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칼 라거펠트도 이때 당시 디올 홈무를 잇기 위해서 극심한 다이어트에 돌입한 거다라는 후문이 유명할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여성복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슬림 스키니핏을 남성 패션 시장에서 열광하게 만든 거죠. 그는 2019년에 셀린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새롭게 부임되면서 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22년 FW 남성복에서도 화려하면서도 글램한 감성의 펑키 룩과 함께 그만의 특별한 스타일링과 런웨이의 연출력을 보여주는 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에는 극단적인 핏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극단적인 사이즈를 창의적으로 잘 대비시켜서 매칭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시즌 bomber 스타일 아우터가 다시 트렌드로 돌아왔는데요. 사이즈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유니크한 소재를 업그레이드해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이 가죽 소재가 메인으로 완전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템의 특별한 감성으로 이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끌로에는 이 비건 가죽이 아닌 진짜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지속가능 패션의 대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끌로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그녀는 육류 산업의 부산물을 재활용했고 공정한 가공을 거쳐 광택이 찐으로 살아있는 이 소가죽으로 끌로의 컬렉션과 그녀의 컬렉션 전반에 걸쳐 소개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컬렉션에서는 맨즈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테일러링 코트나 아우터, 수트가 계속 많이 보입니다. 자켓을 보면 저렇게 허리 라인을 확 잡아주면서 오버숄더의 어깨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라인이 좀 새로운데요. 그 라인을 살리는데 저렇게 컴팩트하고 힘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푸퍼에서 풍성한 오버사이즈가 많이 보입니다. 푸퍼 역시 이렇게 크롭 길이감과 롱롱 길이감이 대비를 이루면서 소재도 고밀도의 나일론이나 폴리에 그치지 않고 PVC, 가죽 소재에서 패턴까지 변화 있게 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게 FW 시즌이 맞나 할 정도로 브라탑의 열기가 대단히 핫한데요. 많은 브랜드가 수트나 테일러드 아우터 안에 공식처럼 브라탑이나 밴드탑을 코디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캐주얼, 스포츠까지 코디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이 보인 것이 바로 코르셋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아이템들이었어요. 탑,
드레스, 팬츠, 벨트까지 꾸띠리에서나 볼 것 같은 저 코르셋 디테일로 니트에서 스포츠, 데일리 무드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반대하는 방패막이 패션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트렌드인 로우 웨이스트와 크롭의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너와 탑이 타이트하고 착부 스타일로 그 피팅감을 강조하면서 버텀에서 팬츠는 이렇게 바닥을 좀 쓸어야 하고요. 팬츠의 통도 와이드하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밑단이 좀 고이는 배기 실루엣으로 루싱 디테일에서 데님 소재까지 다양한데요. 그 코디 방식은 앞에서 보신 쫄쫄이 스타일과 함께 극 대비감의 실루엣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은 실루엣과 길이, 컬러와 소재 매칭까지 극한 대비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창의적인 컨트라스트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 제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원피스 드레스입니다. 일단 발표한 아이템 수도 많았고 그 코디 방식도 이번 시즌 중요하게 떠오르는 레이어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꿀템이 되고 있거든요. 드레스는 이렇게 시즌이 무색할 정도로 슬립 드레스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22년 FW에는 여성의 그 은밀한 속옷에서 가져온 디테일과 아이템을 밖으로 꺼내면서 그 강렬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단 햄라인을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어스메트리 라인으로 많이 표현했고요. 깊은 슬릿, 오픈워크, 프린지 술장식 같은 섹시하면서도 유니크한 디테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피스 실루엣은 몸을 그대로 타고 내리는 핏감으로 긴 길이감의 롱하고 린해 보이는 실루엣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실루엣을 표현하기 좋은 니트나 저지류 소재의 드레스가 단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시즌 원피스의 특징 중 하나는 정체 모를 아이템이 좀 있다는 건데요. 보일러 수트나 워크웨어에서 온 듯한 올인원 스타일부터 점퍼 수트인지 레이어드 탑인지 좀 구분이 애매한 그런 뉴 아이템들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한편 SS 시즌부터 급상승하는 미니 라인은 원피스보다는 스커트 아이템으로 더 다양하게 그 코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미니 스커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패턴이나 메탈 같은 차별화된 소재를 배치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2년 FW 중요 포인트와 키 아이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2년 FW 시즌에는 이러한 트렌드를 참고해서 다양한 브랜드 전략들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트렌드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